하나 솔루션 들여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4월 17일부터 따져도 거의 뭐 100%, 4월 1일부터 따지면 100% 이상의 변동성 확장이 나왔는데, 지금 최근 거래일에 어제 오늘 낙폭이 너무 심화돼 있고, 고점 찍고 나서의 낙폭이 좀 심화돼 있어요. 21일 하루 가격 반발력이 있었고, 굉장히 좀 심한 낙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그룹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또 이제 살짝 눌림목 정도, 하나그룹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근데 지금 하나 솔루션의 급등의 이유 그리고 조정의 이유, 이런 부분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뭐 지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47,700원 대비해서 3만 원이 이탈이 됐으니까 29,250원이니까 저점이, 그렇게 되면은 11,000원, 11,500원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11,500원. 거의 뭐 이틀 만에 30%가 무너진 겁니다. 100% 올라오고. 좀 가파르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폭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일단은 저점 찍고 개장 초저점 대비해서 3% 돌려 올렸을 때 35,000원에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자는 없어요. 사실상 신규 편입자는 없고, 뭐 신규 가입자가 없는 거죠. 신규 편입자는 뭐 있으실 수 있고, 신규 가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물량, 또 새롭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의 기준, 근데 들어가자마자 35,000원부터 해서도 또 1,000원이 또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저점이 이번에 29,2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재차 또 3% 돌리면, 그렇게 되면 3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3만 원 초반 요 수준에서 재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신규 편입하실 분도 계실 수 있고, 기존 물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매수자인 나가면은 이 가격에서는 그럼 유지하자의 기준이 되겠죠. 결론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점이 계속 이탈이 되면, 지금 위치에서 계속 이탈이 되면은 투매하지 않고 유지. 되돌렸는데도 다시금 저점이 깨진다. 그러니까 3% 정도 되돌렸는데 또 저점이 깨진다.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복수전을 취하든 다른 쪽에서 만회를 하든,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26,000원대에서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분명히 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틀 만에 30%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대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의 종목은 극히 드물죠. 이틀 만에 뭐 극대형주 시가총액이 4만 원까지 넘어서면서 8조에 가까운 7조 원대 그런 시가총액이 형성되던 종목이 이틀 만에 7조 원 수준에서 무너지는 거는 제약바이오 이외에는 그렇게 쉽진 않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26,000원부터 계속해서 29,000원, 또 3만원, 그리고 33,000원, 36,000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붙으셨던 분들의 기준은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해졌어요.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려다가 못 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 자리로 내려와 있죠. 하나 솔루션의 컨센서스는 월요일날 뭐 재차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게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의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결론은 PBR 자산가치의 기준은 지금까지 뭐 화학 쪽에서 벌은 돈을 전부 태양광에 쏟아 부어버렸죠. 10수년 동안에. 왜 그렇게 했어요? 주주에게 돈을 벌었으면 주주에게 환원 정책을 써야 되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태양광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돈은 그냥 이 회사에 남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 대주주 입장. 근데 그것도 태양광 사업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목적으로 사실상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것이 이번 2분기부터 해서 4월 17일부터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형성이 된 부분은, 일단 하나 솔루션 쪽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미국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나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부분에 관세 정책 부분에 나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실적 그 뭐 성장성을 논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뭐 4,600억 그렇게 형성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겹쳐진 것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지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약간 이제 하나솔루션이 추구하는 태양광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광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논하는 거는 그런 규모의 사업 정책을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농어촌에 태양광 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생산되는 전력 부분을 이제 구매를 해줘서 소득원으로 농어촌 부분에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든 부정적인 요인이 됐든 어찌 됐든 결론은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더블. 그 부분에는 기본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심리적인 내용이지 당장 저평가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당장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되는 건 아니죠. 정책주로 부각됐다라는 것에 저도 굉장한 흥분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수급이 형성돼 있어요. 4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 6종목, 7종목에 넣지 못한 한국전력이 꾸준한 매수가 2분기 내내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월 포트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4월 말 이후 5월 들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현대미포라든가 HD 그룹주의 수급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KB금융도 우리가 고금리 속에서의 금융 지주사의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방산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우리가 미처 이제 들여다보지 않은 기준의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 흐름 속에서 하나솔루션의 수급 범위가 뭐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거운 한국전력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한국전력이 또 현대건설이 또 현대로템이 이렇게 검색기에 떠주고 있어요. 하나솔루션도 지속적으로 검색기에 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연출하게 되면서 검색기에 지금 아무리 강력하게 돌려도 오늘 뭐 어마어마한 플러스 반전이 되지 않는 한 검색기에 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누적적인 수급범위나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겠다 뭐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자 일단 한국전력 오늘 매수사인 내보냈는데 추가적인 매수사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검색기에 뜬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체 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방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검색기를 직접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검색기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료 회원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색기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수식을 만든 기본적인 수식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뭐 계장초 이렇게 올려놔 드렸고 하나 시스템도 여기도 올려놔 주세요.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이 계장초 이렇게 떴고 현대건설은 뜨고 나서의 변동률 자체도 좀 확대가 돼 있어요. 현대건설 10%까지 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3.49%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검색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한번 아마 이탈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편입 기준이 아마 현대건설이 잡혔던 것 같고 AI 쪽에 현대건설 진입 나오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쪽에 보시면은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AI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진입 신호 나와 있잖아요. 진입 신호 나와 있고 고점에서 밀릴 때 여기서 탈퇴 신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탈퇴 이후에 재진입. 그러니까 살짝 이탈이 됐다가 재진입 신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의 그 기준이 잡혔고 등락률이 지금 10%고 요 기준까지 하면은 등락률이 12% 정도 됐겠네요. 그럼 대략 한 6, 7%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현대건설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6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6, 7%.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도 거래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한 7만 주 매수 들어오니까 지금 오늘 대체시장 그 거래 기준에 45,600원이 고점이거든요. 거기 넘기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단계별로 이제 46,500원 그리고 47,500원 요 정도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장 초에 좋았던 또 대체시장에서 좋았던 흐름이 하나 솔루션 때문에 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기는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강아지님처럼 DLENC 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도 접근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범위가 9%대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솔루션도 이 정도의 거래대금 순위 어제 160만 주를 매도했어요. 기간이 외국인 한 10만 주대 매수 그나마도 160만 주 매도하고도 그러니까 1% 가까운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8위에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요 5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시가총액 순위가 70위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5위다? 그럼 엄청난 거죠 사실상. 지금 HD현대미포가 4월 1일 10만 9천 원 포착되고 야 얼마에 지금 8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하나시스템도 매수 사인을 하나 더 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 오늘 대체시장 고점 넘기면 매수 사인 낸다 했는데 이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고 수급은 이제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45,000원에도 매수 사인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 사인을 낸 이후에 하나솔루션 전략을 마저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시스템 부분 그리고 우리 주력주에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잠깐 떴다가 눌리면서 이제 전일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좋죠. 근데 눌리면서 검색해서는 살짝 이탈됐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수급 보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어쨌든 요거 방송화면 하나만 캡처해 주세요. 5월 21일자 방송화면에 하나솔루션 요 화면.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논리죠. 수급이 여기서 이 순위에서 이렇게 꼬여지니까 그게 직접적인 매도로 꼬여지니까 160만 주 매도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상 이 내용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속에서 중국의 태양광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뭐 호재로서 작용된다. 더 팔렸어요? 팔린 거지. 당장 더 팔린 거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그런 부분에서 좀 놓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햇빛연금 등 신재생 에너지 공약의 강조인데 이게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걸 뭐 폄하하거나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어찌됐든 저게 지금 당장에 하나 솔루션의 실적을 당장 뭐 개선시키거나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실질 내용은 박스권에 쳐드린 그 내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박스권에 쳐드린 내용. 그리고 이번 조정의 내용은 윗부분에 IRA 부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수정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공화당이 저걸 다 상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뭐 수정하고 폐기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정에너지 세액에 대한 공제 축소를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친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육성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되면서 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대기 오염을 줄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땐 굉장히 뭐 좋은 정책이죠. 응? 그런데 그 정책을 위해서 과도하게 에, 전통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액을 많이 증가시키면, 왜냐하면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에서 어, 공화당을 지지하는 전통 에너지를 생산하는 뭐 텍사스주라든가 이런 쪽에 8개의 주와 석탄업체 2군데와 이런 곳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청, 미국의 환경청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세금을 올리느냐, 전통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게 결과가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슈는 뭐 잠깐 이슈가 됐다가 그냥 거의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도 크게 되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전통 에너지를 보고 있을 때니까 그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공화당 쪽의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욕을 좀 먹어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걸프전, 이라크전, 그러면서 이제 전통 에너지 시장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무기를 수출을 하고, 그게 정책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통 에너지의 선호 부분이 강했단 말이죠. IRA라는 거는 미국의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상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해석. 무슨 말이냐면 IRA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2차 전지 중국산 그 원자재 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다 폭락을 했어야 돼요. 그게 23년이 아닌 22년도 하반기의 내용이에요. 22년도. 근데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수 진영과 이제 진보 진영이 있잖아요. 보수 쪽의 기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중국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보 쪽은 중국하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근데 어디가 옳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극우나 극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옳다고 표현하겠어요. 아니 뭐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시아끼리 그냥 뭉치면 안 돼요? 왜 미국한테만 의지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은 IRA가 터지고 나서 2차 전지에게는 굉장한 악재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 호재인 것처럼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야, 폐배터리 뜯었으면 되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산 원래 원자재를 쓰다가 원재료를 못 쓰게 했는데 그걸 호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죠? 22년도에는 LG엔솔의 수급 논리에 의한 70% 시가총액 2위짜리가 하반기에 70% 올라요. LG화학의 82%의 비중이 보호예수가 풀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유동 비율이 높아져서 코스피 200 지수에서 시가총액 2위니까 유동 비율만큼 더 채우죠. 그리고 MSCI 지수에서도 보호예수가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확장됐다라고 인식을 잡고 비중을 늘립니다. 그 수급 논리로 6개월 동안 70% 오르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곤두박질 치죠. 23년도 2차 전지 허울만 입힌 금양이나 이런 애들이 날아다닐 때, 에코프로 날아다닐 때 배터리 3사는 정작 못 갔잖아요. 테슬라는 갔어요? 테슬라도 못 갔지. 그 IRA라는 부분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 우리도 공화당처럼 마초의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도 우리를 찍어줘야 돼. 중국 가만히 안 둬. 중국 다 두들겨 패버릴 거야. 이런 액션을 취한 정치적인 쇼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결론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저건 다 뜯어 고치게 돼 있죠. 왜? 정책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 청정 에너지세 공제 축소 부분은 어차피 공화당 정부 들어왔을 때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이 날아갔던 부분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기대 요인이 컸던 거고, 미국의 IRA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있는 거는 이거는 대선 기간에서부터 다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왜 들어갔냐?
4월 17일 기준에 2만 원 대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상승이에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160만 주를 털었다는 거지.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오늘도 낙폭이 심화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명분일 뿐이지 이미 다 노출돼 있고 알려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명분일 뿐이다. 그 오히려 이제 전력 부족 현상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경 모듈 사업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당장 뭐 저평가해서 얘를 샀다 이건 아니잖아요. 응? 결론은 냉정하게 보자는 건데 뒷부분에 나올 텐데 이제 뒷부분의 수급 부분이 뭐 오늘 종가 나오고 나서 수급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 손바뀜이 더 많았다. 개인이 떠나는 물량보다는. 그리고 누적적인 나머지 물량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밀려 있어요. 매수 평균 단가가 3만 원대예요. 메이저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볼 건데 4월 1일부터 움직임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진 거는 정확히 4월 17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뭐 하루에 10% 단위는 우습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한번 뭐 조정받고 눌린 적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뭐 수급 논리 기준이죠. 계속 뭐 속된 표현으로 계속 때려 사니까 계속 누가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계속 속된 표현으로 계속 때려 사요. 4월 17일 날 얼마예요? 검색해 붙잡던 게 21,000원이죠. 어? HTS 버전은 띵동하고 소리나게 해놓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녹화하면서 띵동 소리나게는 안 해놨으니까 그럼 중간중간에 한번 보면서 조금 전에 현대건설도 떴네요. 또 현대 로템 방산도 떴네요. 이거 LIG 넥슨도 떴네. 그럼 지금 이제 보고 캡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주 들여다보고 캡처하면은 뭐 낮은 가격에도 캡처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늦게 캡처가 됐잖아. 응? 그죠? 한국전력 지금 3950원이에요. 그럼 매수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왜? 3400원에 오늘 매수엔 냈잖아. 그럼 한국전력을 3400원에 처음 매수엔 냈어요? 아니죠. 얼마부터 냈어요? 한국전력 최근에 매수엔 25,0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전부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여다봐야 될. 그러니까 KB금융지주사와 한국전력은 무조건 정책적인 부분에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KB금융도 더딘 흐름이 있었고 주가 좀 충격받은 적도 있었고 한국전력도 더딘 흐름이 있었고 충격받은 적도 있었고 무슨 말이냐면 우린 방산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인분을 뭐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을 뵀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조선주에 대해서 HD그룹에 대해서 대박 많이 올랐죠. 우리는 하나 오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률의 비교 차이를 그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중공업 150% 오를 때 하나 오션이 200% 이상 올랐거든요. 삼성중공업 150%가 아니다. 삼성중공업이 70% 정도 오를 때 200%. 물론 HD그룹주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등락률의 차이는 조금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에 이제 한국전력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KB금융도 거의 이제 뭐 1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온 건가요? 얼마죠? 9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장에서 이제 지수 견인력이 있고 또 지수 견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동률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거죠. 시장이 20% 오를 때 똑같이 20% 오르거나 30% 오르는 종목보다는 시장이 20% 오를 때 50% 이상 올라서 예를 드는 거예요. 2.5배 50%로 올라서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주도 업종군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조금 이따 한국전력 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뭐 KB금융도 일부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 이 정책 그 한 가지 전기요금 올린 거 하나 가지고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되는 것처럼 흑자 전환만 돼도 엄청난 흐름이 나와요. 그거 좀 더 연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죠. 끝까지 기업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낮춰주겠다 뭐 이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 블랙아웃까지 서울이 블랙아웃에
블랙아웃에 빠지기도 했었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기요금을 바로 올려줬잖아요. 한국전력이 2년 3년간 200~300% 올랐어요. 대밀리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위치도. 지속적으로 사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누적 수급의 부분에. 한국전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39,000원 공방 나오고 있는데 900원, 85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눌림목 이용해서 850원으로 할게요. 원래 지금 영상 녹화를 안 했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37,000원, 800원 정도의 매수 사인을 냈을 거예요. 뭐 거기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지금 45,800원까지 슈팅이 더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사인을 낼 겁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국전력은 마지막 매수사인 동영상 전략 기준이 지난해 8월 달에 녹화가 돼 있어요. 사실 그 부분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문자방까지 한국전력은 같이 매수사인을 낼 겁니다. 교육생 문자방까지. 그렇게 해서 28,600원의 문자반에는 매수사인이 마지막으로 나갔어요. 검색기에 떠야 내보내니까. 검색기 안 뜨면 문자반은 내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주가 부분도 2차 목표주가 부분도 32,000원인데 3차 목표주가를 이제 35,000원 이상으로 잡아도 뭐 될 것 같아요. 35,000원으로 3차 목표주가 설정을 잡고 35,000원 기준으로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 발송을 했고, 교육방 문자 발송까지 하고, 나머지 또 하나솔루션 볼게요. 결론은 하나솔루션이 지금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위치에서 투매를 설정하진 않고, 다시금 바닥 잡히고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좀 더 냉정하게 손절 범위도 그때는 저점 부분으로 형성을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국전력 문자사인 추가적으로 냈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좀 그나마도 돌려놔줘야 하나 솔루션이 돌려놔줘야 뭐 하나 시스템도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해요. 수급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뭐 문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 전략 부분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 전략 이후에 한국전력의 PPT 좀 설정해 놓고 이제 전략 녹화를 해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 아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있네. 아침에 제가 일찍 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1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마도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지나고 나면인가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실시간 요 방송 부분은 지금 이제 막 꺼놨고, 채널 맞춤 설정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바꿔드리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마지막이죠? 어느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여간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하나 시스템 부분도 이제 오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도 넣어줄 건데, 그 한국전력 동영상 그 문자 나왔으니까 동영상 좀 그 채팅방 올려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초록 색깔 좀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 요게 마지막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 시스템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하나 시스템 전략. 요게 이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놨는데,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나도 조금 전에 본 그런 검색기 좀 갖고 싶어요 하시면 유튜브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틀 전에 녹화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뭐 하나 시스템, 두산 에너빌리티, 또 회원 포트폴리오 전략, 또 하나 시스템 뭐 이렇게 오늘은 이제 하나 솔루션 일부 공개로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불기둥 AI, 또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박스경제 TV,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끊임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그다음에 에이벨 바이오, 뭐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영상을 좀 확인을 하시고 검색기 여기서 이제 누르셔서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인 화면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부분은 우리는 지금 한국전력을 오늘의 기준에서만 따지더라도 한국전력의 기준, 한국전력 영상 좀 올려주세요. 저쪽에 유료방에 문자 나왔으니까. 화장실 갔나? 다른 분이 그럼 올려주시는 거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한국전력 부분의 문자가 어쨌든 좀 더 한국전력 녹화할 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나갔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34,000원에 나갔다는 거죠. 34,000원에 나갔는데 검색기에는 얼마에 떴어요? 3만 한 7,800원에 떴나요? 근데 제가 캡처하고 이제 들여다본 게 조금 한 템포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검색기 떴기 때문에 38,000원 뭐 이렇게 해서 이쪽 불기둥방은 문자를 보냈어요. 마지막 문자 보니까 28,600원이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VIP 방의 경우는 촘촘하게 매수에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불기둥 방하고 VIP 방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부에서도 설명드릴 때 검색기에 종목이 많이 뜨는데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안 가고, 어떤 놈은 가고 안 가고가 어디서는 검색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여기 뜨는 종목은 중기적으로 어지간해서는 다 가요.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선호도의 부분이나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시젠 포착되고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젠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옥석 가리기를 일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떴는데 예를 들면 오늘 기준에 가장 센 놈, 그리고 단기 기준에 가장 셀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들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또 발송을 해드리는 거죠. 재차. 여기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런 거지, 어느 놈은 가고 어느 놈은 못 간다의 개념은 아니죠. 누가 더 셀 것이냐. 당장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뭐 신풍제약 추가적인 뭐 강세를 현재까지는 좀 더 띄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느냐. 또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떴다가 눌려져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떴다가 눌리더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전략을 잡아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아지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종목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의 기준도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3월부터 넣어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포트 구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7, 80%씩 매번 채워져 있습니다. 3, 4, 5월 달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무지하게 밀린 것 같고 못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시장 대비해서 전체 계좌는 똔똔 내지는 4월 계좌는 똔똔이에요. 3월 계좌는 2배 이상, 5월 계좌도 2배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나 이런 쪽의 역할들이 나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달 같은 경우 하이닉스의 역할이 25% 비중의 하이닉스의 역할이 돋보이는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 대비 조금 못 움직였더라도 그 시장 등락률이 3% 미만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장 대비 강세를 띨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전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의 흐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2월부터
미국의 정책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서 그 변동성 매매 기준에 고점 돌파 이후에 수익 범위가 오늘까지 해서 90%가 넘어갔어요. 오늘까지 해서. 저게 39,000원일 때 88.7이잖아요. 오늘 고점이 4450원이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39,700원. 여기서부터도 2%. 그러니까 90% 당연히 넘었지.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전략적으로 잡아서 가는 부분이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준이 잡혀요? 문자반은 말 그대로 검색해 떴을 때 나가고 차별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 검색해 뜨면 나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VIP 방의 기준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기준으로 나간다. 세 번째 이제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지금 뭐 힘겨운 상황이 돼서 이틀 만에 뭐 30% 가까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도 대처가 안 되잖아요 사실상 1대1로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고 금융당국이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은 영상 녹화를 보시든 아니 문자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문자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답답스러운 거죠. 그나마도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의 주력 포트폴리오의 6종목, 7종목 요 기준에서는 일단은 오늘 뭐 강세를 띄고 있는 하나 시스템도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 6종목, 5월 포트 6종목에는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이버 이외에는 뭐 그렇게 문제될 상황은 없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설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둘 다 뭐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시가총액 20위 밖에서 지금 1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 기준에 12위까지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의 변동률이라면. 그래서 그 5%의 비중, 나머지 5%의 비중에 대한 설정 범위 하나솔루션 일단은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는 투매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돌려질 때 3% 돌리면 3만 원 수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내겠다. 결국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과 또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 5% 범위 내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수장이 나간다면은 기존 물량에 대해서 그럼 유지 전략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 전략 기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전화번호 나와 있을 거 확인하시고 21,000원부터 뭐 23,000원, 24,000원, 5,000원, 9,000원, 3만원 계속해서 그리고 3만원에서 한번 또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다시금 5월달 들어서면서 32,000원, 뭐 39,000원, 45,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4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45,000원까지 올라가고 47,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조정폭 한번 나오고 31,000원, 33,000원, 36,000원 그리고 4만원 기준에서도 이제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조정폭이 나오고 20일 날 그나마 잘 돌리면서 이제 다시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반등 탄력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꼬리 달려 있더라도 추가적인 슈팅 범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뭐 그렇게 이제 21일 날도 방송 가지고 나와서 36,900원일 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7,000원이 빠진 거예요. 7,000원 이상 빠진 거죠. 7,700원 이 가격에서 지금 하방 VI에 걸렸나요?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잘라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음봉이 주봉의 이 음봉이 이 갭들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3만 원의 갭도 지금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럼 단기 추세 강화는 못 돌리고 끝나면 단기 추세 강화는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래까지 수반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일봉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안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부분은 수급면을 보는 거예요. 어제 160만 주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그냥 그대로의 흐름인데 기관 쪽에서 160만 주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누가 때렸죠? 금융투자는 상품입니다. 예? 금융투자는 증권사예요. 증권사라고 해놓지 왜 금융투자라고 해놓는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어쨌든 이제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 또 해치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폭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품 쪽이니까 사실상 큰 의미는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리고 이제 투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단기 관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230만 주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해왔었던 거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슈팅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검색기에 제 차 떴겠죠? 검색기에 이 정도면 다시 아마 떴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안 떴네요. 그러면은 4만 원 정도 수준이면 뜰 것 같은데 자체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지금 늘리면서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인데 그래도 1,400만 주입니다. 어찌됐건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뜨는지도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기준이 어제처럼 뭐 160만 주 이상의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낙폭이 더 확대됐을 건데 예상외로 이 부분이 수급이 좀 개선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하나솔루션의 수급 범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처럼 그런 강도로 16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라면 불편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 범위가 이제 파란 색깔이 개인인데 5%대까지 물량을 뺏어갔던 부분을 지금 기간이 급격히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강도가 오늘도 이제 확대돼 있을 텐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손바뀜으로 형성이 되면서 되돌릴 것이냐 그 정도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부분 자르면서 마저 볼게요. 차트 부분 일주월봉을 자르면서 똑같은 기간 동안의 위치에서 차트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월봉부터 자를 건데 24년도부터 잘라놨어요. 그래서 24년도 앞부분에 부딪힘의 흐름 범위를 설정을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있던 그 부분이 뭐 원체 이제 네바다권까지 내려와 있던 종목이라서 저 위에 고점으로 따지면 뭐 갈 자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 고점을 뚫어준 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 좀 뚫고 상승 장악형의 장악 확인형. 사실은 기술적으로 따진다면은 윤정도도 이제 혼나야 되는 게 뭐 예를 든다면 이 고점에서 무너졌을 때 당연히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뭐 3에서 5%, 5%뭐 2,000원 정도 뭐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 치면은 뭐 38,500원이라든가 이런 가격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대략적인 절반의 위치, 예?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의 대략적인 뭐 절반의 위치라면 대략 한 35,000원. 요 정도 범위에서라면은 잘라냈어야 되는 게 옳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설정을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고, 직전의 고점 부분으로만 이제 당겨서 놓고 볼게요. 6월, 12월로 당길까요? 월봉도 뭐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24년도 10월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24년도 10월이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 구간이 4분기 이후에 기준이 되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4만 원을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위에서 샀단 말이에요. 4만 원을 사고 눌려 있을 때 프로그램이 좀 불편해서 안 샀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돼 있습니다. 다시금 뭐 4만 500원 이런 식으로 뚫고 간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주가의 흐름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 탈퇴가 계속 나오죠. 여기도 재진입 탈퇴 나오고. 그러니까 4만 100원에서 아마도 이제 그 진입 신호가 새롭게 두산에너빌리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검색기에 많이 나는 의존에서 단기적으로 대처하겠다 하시면은 그 기준에 설정 범위에서 놓고 보셔도 되죠. 4만 100원의 기준, 4만 150원의 기준 거기에서 이제 4만 100원이면 딱 뜨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또 떴다. 또 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편입 설정 범위를 다시금 강도 있게 가져가시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하나 솔루션 이제 그 차트를 마저 자를게요. 자르고 디자이너빌리티의 전략 부분도 전체적으로도 다시 전체적으로 디자이너빌리티도 한 번 더 올려드리세요. 펩트론 한번 올려놓고 거기에 디자이너빌리티를 다시 엎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도 뭐 지금 대단하죠. 그래서 요 차트 부분을 이제 좀 잘라서 들여다볼게요. 들여다보고 굉장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얼마큼 잡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그 기준을 좀 이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 이제 일봉 쪽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솔루션 250523 월봉. 지금 좀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패니까 계속 여기가 저점이 낮아지니까 하나그룹 전체적으로도 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스템도 지금 45,850원까지 고점 잘 찍다가 수급도 들어오는데 무너져 내리고 여기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주봉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주봉을 1월부터 잘라서 이제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이 그 주봉의 위치에서 주요하게 놓고 봤던 부분이 갭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갭. 그죠? 요 갭을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추세의 강화 부분이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요거를 주봉도 좀 땡겨서 이렇게 4월부터 2분기부터로 기준을 잡아볼까요? 그래서 요 갭과 요 갭만이라도 좀 살려놔 주면은 흐름 자체가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체 이제 때리고 나가니까 저점이 다시 29,000원이 살짝 이탈이 됐고 결론 하여간에 3만원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3만원까지 강도 있게 돌릴 수 있냐. 그게 개인이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개인이 돌릴 수는 없으니까. 투자에너빌리티 43,300원입니다. 지금 44,450원 그 대체 시장의 고점을 넘기면 매수엔 낼 거예요. 투자에너빌리티 44,450원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된다. 프로그램이 좀 100만 주 수준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 50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솔루션도 지금 50만 주대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데 급격히 전환이 돼야 돼요. 한 명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한 명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약간 줄어들었네요. 한 명이 아닙니다. 매도하는 쪽이 있고 매수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손바뀜이 나오면서 매도한 쪽은 다 한 거고 매수한 쪽은 난 여기 이 자리에서 잡아갈 거야 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수급 개선폭은 없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수급 개선폭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이제 4월 17일부터 일봉 차트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봉 차트 기존에 있던 게 날짜가 좀 잘못돼 있었네요. 19일, 17일이 아닌 9일로 돼 있는데 17일. 여기도 지금 이 갭이 훼손이 돼버린 거죠. 이날도 오후장에 슈팅이 나왔다가 거기서부터 두들겨 팬 거예요. 갑자기 뭐 IRA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미국에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뭐 지금의 위치에 와서 언급이 된다. 그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장중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미 노출돼 있던 내용들의 기준점인데 어쨌든 지금 뭐 거래가 이틀 연속 실리면서의 그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이 4월 17일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게 유입됐던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뭐 23일 뭐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입됐던 흐름이 되고 23일부터 잘라야 되나요? 17일부터 잘라놓긴 했는데 23일 거의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평균 단가에서 일부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평균 단가 더 높아지겠죠. 4월
23일 4월 4일 개인들이 물량 본격적으로 뺏기는 기준에 17일날 뭐 좀 많이 뺏겼었네요. 이때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일 기준 개인들의 기준에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7일 이때 기준 이후에 16일날 거에서 이제 형성이 되니까 차트의 기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날부터 형성이 되니까 요 기점에서 요 날부터 그래서 16일부터는 자를까요? 16일부터 잘라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오늘 얼마만큼 형성이 됐느냐. 근데 샀던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한 거냐, 아니면 뭐 손절을 한 거냐, 아니면 손바뀜이냐. 대략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를 통틀어서 놓고 본다면 대략 2,000군데 이상, 4,000군데 가까이 있어요. 4,000군데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은 저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요 예측할 때 그때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든 국내든 신청하는 기관 참가자의 개수가 몇천 군데 나옵니다. 몇천 군데. 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가가 강세를 띠는데 개인에게 일부 떠넘겨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뭐 0.2% 3% 떠넘겨졌는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누군가가 차익 실현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손바뀝니다. 매도한 쪽은 매도한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솔루션 뭐 27,000원이 이탈되면 뭐 손절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범위보다도 일단 장중 기준에 이제 전저점 부분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 누적 수급에서 이제 오늘 종가 이후에 수급이 훼손됐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정상적인 흐름에서 좀 정상적인 등락 범위로 움직였다면은 위에서 정리 기준을 좀 빠르게 잘 잡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과도하게 어제 음봉 그리고 오늘 개파락에 추가적인 음봉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빠르게 대처를 못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투매보다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수급의 흐름을 확인해 보고 이게 도저히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뭐 끝났다.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뭐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은 좀 극히 드문 일인데 끝났다라고 한다면 더 어려운 가격이라 할지라도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하고 다른 쪽에서 뭐 또 회복을 하고 또 그나마 누적적인 수급 범위들이 수익으로 형성되어 있는 쪽도 있고 하니까 차분하게 뭐 대처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일단은 하나솔루션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안타깝지만 투매를 동참하지는 않겠다.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나올 때, 기술적 반발력이 나와서 되돌림이 있을 때 부딪히는 공간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뭐 33,500원 정도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갭이 나왔던 저 구간 33,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를 기술적 반발력의 위치로 보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거나 유튜브에서 또 영상 전략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